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음, 그, 이제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또 추워지기도 하고, 또 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여름 끝나고 내리는 비는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끝나면서 내리는 비는 비가 올 때마다 날씨가 따뜻해진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비가 한번 온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계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 너무 짧아요. 그쵸? 나뭇잎이 좀 떨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그 환경미화 아저씨들이 드디어 은행잎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뭐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이 좋은 계절이 빨리 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가을 여행, 단풍 여행 한번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갔어요. 여러분 제 사정 아시잖아요. 시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논문 번역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근데 이것도 핑계죠. 마음먹으면 왜 갈 수 없겠어요. 가면 되죠.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데 한번 나들이 가야 되는데 나들이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그 소풍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소풍 가자. 뭐 소풍 가면 근데 의뢰 생각나는 거 있죠. 도시락. 샌드위치도 싸고 김밥도 싸고 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그냥 마음 맞는 친구 몇 명이서 이렇게 진짜 가까운 데로 소풍을 갔다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은. 그 봄볕에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왜 봄에는 움츠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지개를 피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려고 나가고 싶지만 가을은 왠지 내가 꼭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뭔가 즐거운 추억을 갖고 싶고 이렇게 짧은 계절에 내가 뭔가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밖으로 나가고 싶지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음, 제가 요 근래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속상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체육관에 정말 외모도 굉장히 닮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거나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하시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언니가 한 분 계세요. 어, 그 외모도 보면 너무 예뻐요. 언니가 저보다도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젊고 예쁘고 그리고 그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릴 듯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항상 배려 있게 그리고 베풀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 언니랑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속상한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언니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 요지가 이제 근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은 한번 풀어놓으면 그게 굉장히 커지고 뭐랄까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말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약간 자기만의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그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게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함구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과는 그렇게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감 있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사실은 입만 열면 모든 게 불평, 불만인 사람이랑은, 뭐, 가까이 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불만을 갖고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언니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속상함, 그런 거, 불만, 이런 것들의 크기가 10인 경우에
10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한 3으로 정도 줄여서 잠깐 요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막 어수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속상한 얘기가 1이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근데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내가 뭔가 같이 말을 섞을 때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 말을 듣고, 아, 참, 역시나 언니한테 내가 속상한 얘기를 하기를 잘했다. 많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막 나한테 막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억울한 얘기를 막 할 때, 그 순간 맞부딪혀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나 아니면 정말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내가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난 것 같다. 좋은 얘기죠. 사람이 누구나 욱해요. 그 유난히 욱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아무리 인내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어도 욱하는 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단전에서부터 뭐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잠깐 숨 한 번 쉬고 돌려서 조금 누그러뜨려서 상황을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앞뒤 맥락을 따져보고 하면 나의 화도 줄어들고,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막 말이 빨라지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나의 얘기를, 내가 왜 그랬는지,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어떤 격이 다른 거죠. 누구나 화날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면 그거를 변명을 해야 되고, 내가 속상하면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잠깐 내가 숨 돌리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그 생각을, 그 사건을 내가 한 발짝 물러나와서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나면 1초, 2초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죠. 네, 그런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언니랑 얘기를 나눈 게, 이제 어떤 그 유난히 불평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온갖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뭐 강력 범죄의 범인이거나 아니면 그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찾아가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원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애초에 양육에 대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양육이 굉장히 잘 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그걸 되짚어 나가다 보면 오늘 언니랑 결론을 내린 것은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강의를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임신을 했을 그때부터 마음가짐, 어떤 태도, 이런 게 굉장히 한 사람을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성인이 돼서 어떤 계기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나온 세월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성격이나 그런 거를 바꾸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에 형성돼 버린 나의 성격이나 나의 본질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게 잘 형성이 된다면 그 사람이 거꾸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다 해도 그걸 지혜롭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심리학자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상담 그 분야에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분이거든요. 그분의 철학은 뭐냐면 인간 중심, 그분이 하는 이론을 인간 중심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일치성, 진솔성을 갖고 내담자 그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을 대하고 얘기를 들을 때는 무조건적, 긍정적 공감을,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되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리고 100%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그런 이론을 정립을 하셨거든요. 중간에 말이 나왔지만 사람의 욕구 중에 그 긍정적 존중의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타인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긍정적 존중을 받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의 그 변화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정의 욕구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어서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이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삶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잠깐 제가 한 말 중에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재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잘 실천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검토해서 계획하고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이끌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일 거고, 남을 해하거나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들어주는지 또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니한테 많은 위로도 받았고 또 많이 조언도 얻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만한 그런 주제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담 이론이,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프로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로저스도 있고 요즘 서점에 나가면 쭉 책이 많이 나와 있는 아들러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슈탈트라고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요즘에 많이 그런 걸 직접 이 게슈탈트는 나와 환경과의 어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온전히 느끼는 그런 어떤 이제 이론인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거기에 중심은 항상 인간인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남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자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성인 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훈련을 해야죠. 훈련하면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 좀 아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말, 행복한 말 막 이런 거 막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좀 불만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안 좋은 일은 얘기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한 불평, 불만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내가 그 상황을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많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다 연습하는 거죠. 연습해서 어떤 완전체가 된다는 건 그때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졌는지,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방향인지 어떤 사람이 됐나, 그거의 모습은 우리가 생을 다할 때 결정이 나는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 저랑 소풍 가실래요? 여러분들하고 소풍 가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가을 충분히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좀 만들어 나가는,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